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다룰 주제가 오늘 굵은 주제 두 가지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휴업 철회 재정지원금 소식이고요. 또 하나가 앞서 얘기 들었던 목포시 사막도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고정 패널이시죠. 오늘도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 그리고 목포시 전 여인도 의원 자리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김대영 리포터도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태원역의 유진운수가 휴업 철회를 했습니다. 일단 뭐 강성희 의원님 또 여인도 의원 차례로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우리 태원역이 힘든 건 사실인데요. 네. 또 휴업 카드라는 압박 카드가 먹힌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휴업 카드가 먹혔다. 휴업 카드가 먹혔다. 그 배경에는 이번에 또 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게 된 거다. 예.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철회하는 게 조건부가 붙었는지는 이제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6억 5천만 원 지원을 목포시가 예, 약속을 했던 측면이 있고, 네. 저는 이제 방금 강 의원님께서 먹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전 또 반대로 목포 시민의 어떤 강한 반발 내지는 질타에 견디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한편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에 유진 소속 버스 기사님이 체불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못 이기고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태원 유진 측에서 이러한 그 결정을 하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일정 정도 더 달콤한 유혹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달콤한 유혹을 했다. 네네. 예. 이게 그러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 그런 휴업 철회의 조건으로 목포시에 인건비 지원을 권고하겠다, 이게 이제 그게 먹혔다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강석희 의원께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차피 25일 날 첫 회의를 하고 네. 26일 날 이걸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27일 날 휴업 그 신청서를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4월 27일 날 휴업계획을 접수했는데 딱 30일 한 달 만에 휴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그 업체 측에 인터뷰를 할 때는 절대 철회할 의사가 네네. 없다라고 네, 한순덕 그리고- 이사께서 예, 예, 이 자리에서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예. 그리고 폐업으로 또 가는 수순이다. 목포시도 절대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공론화위원회가 그때 비공개로 전환이 돼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체 측의 설명을 듣다. 네네네. 업체 경영 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한철 대표의 설명을 듣다가 네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비공개로 전화를 했죠, 회의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공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제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그 휴업 철회를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휴업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검토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 요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달콤한 유혹이라고 표현했던 게 아마 이번에 휴업 철회에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그 이최 휴업 폐업 뭐 이런 얘기의 최일선에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운전기사님들, 물론 이제 시민들이 또 발이 볼모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최일선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이제 시내버스 기사님들인데,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대영 리포터가 직접 그 시내버스 기사님을 만났거든요. 어제 관련해서 이제 추가 내용들, 그 기사님 입장은 좀 어떤 건지 들어봤는데, 김대영 리포터. 네. 예. 그 휴업 철회와 함께 목포시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일선의 버스 기사님들은 일단 목포시 인건비 추가 지원에 기대를 거는 모습인데요. 네. 유진운수 소속 그 1번 버스 문승진 기사님을 어제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지난주 진도대교 인근에서 40대 남성 실종 소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동료라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임금 체불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연말 되면 2018년도도 연말쯤에는 그 월급이 체불됐고,
또 2019년도에도 연초는 잘 나오고 연말은 체불되고 항상 회사 논리는 시에서 주는 지원금의 구조가 다 적다. 작년까지는 그 임금 체불이 되면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공지도 하고 하더니 올 들어서는 뭐 거의 뭐 공지도 안 해버리고 임금 날짜에 그냥 돈만 뭐 50%, 뭐 10%만 줘버리고 그래서 항상 근로자들은 불만이었죠. 이번에 우리 동료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월급만 잘 나오고 그래서 빚을 졌더라도 제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모두가 또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방관자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임금 협상으로 받은 보조금 지출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의혹부터 신입기사 채용 이것도 꼼수라고 뭐 주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그 기습 파업 당시 노조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목포시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회사 측의 지원금 사용에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소요액이 13억 3천만 원을 그 8월과 10월에 두 차례 나눠 진행했는데 다른 데로 세지 않았냐는 그런 겁니다. 보통 기사님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식사 시간, 화장실 가는 것 등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특히 격일제 근무자 등에게 적용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연차 휴가를 강요해서 근무 일수를 줄이도록 해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파업을 할 때 임금 인상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13일 일하면 29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그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13일 일하고 310만 원을 받기로 했었죠. 증액된 부분만큼 목포시가 중재에 나서서 13억 3천을 지원을 하겠다. 이 말경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승객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 휴가를 쓰게 하고 13일 만근을 안 채워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빠져버려요. 네, 주휴수당이 빠져버린다. 결국은 이런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불투명한 집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보조금을 줬습니다마는 받고 나서도 감사 한 번도 안 받고 네. 외부에서 공익감사도 수용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숨겨져서 지금까지 오고 계속 적자 이 주장만 해온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들도 보면 본인들이 충분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회사에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줘버리니까 말씀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 임금만 받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하는 그 인건비 보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만근시, 13일 만근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만근을 안 채우고 안 채우게 네, 하죠. 안 채우게 하죠. 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시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자체를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빼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네.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세지 않느냐라는 그 문 기사님의 의혹이 있었던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수로 근무 일수를 조정하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면서 신규 기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문승인 기사는 월급은 적게 주고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나머지 신규 기사 채용해서 그 잔여 부분을 채운 거죠. 일자리 창출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회사가 그런 그 꼼수를 쓰는 과정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보스는 멈출 수 없으니까 기사를 또 신규로 채용했다. 네. 네. 일종의 이제 장기 근속자 또 장기 근무자를 털어내고 신규 기사 채용하면 급여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기법을 동원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에 따른 뭐 지원금이 또 있나 봐요. 이것도 그 사이사이에 세세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네요, 회사에서. 네, 네. 급여 부분을 제가 이제 어제 들어보니까 네. 신규 기사님과 뭐 장기 한 20-30년 근무하신 기사님이랑 급여가 차이가 나면 많이 나면 한 50만 원 정도 그렇지. 거의 차이가 없네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네, 합니다. 네. 노조 얘기도 좀. 호봉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촘촘히 있게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건 호봉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촉탁 기사라고 해서 촉탁 기사요. 예, 이게 정년퇴임 하신 분들을 아하. 그야말로 그 시간제 아르바이트 쓰는 그런 형식으로 네, 촉탁 네. 기사로 임명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노조 얘기 더 해볼까요? 네, 그 앞서 노조 이야기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지난주 버스 노조가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네. 버스의 좋은 노선, 나쁜 노선, 길도 좋아서 운전하기 편한 노선의 기사 배정으로 회사 측이 장난을 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건데 항상 가면 회사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시의원과 간담회에서도 시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갔어요. 왜 노조에 왔는데 회사 어려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회사 얘기 어려운 거는 회사 가서 듣겠다. 노조 방문했으니까 노조에서 근로자 어려운 얘기 해달라.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거든요. 회사를 차를 세우고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면 회사에 이득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노조 간부들이 해요. 아하. 회사가 차를 세우고 파업을 하면 회사에 득이 된다. 강성희 의원님. 이제 노동조합을 일종의 이용하는 거죠. 노동조합의 절박한 사정을 거꾸로 목포시력도 보조금 타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측면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년 2월 달이었습니까? 6시간 긴급 파업. 예, 기습 파업. 네,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아.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그 6시간 긴급 파업에서 5억인가 6억인가 5억. 목포시가 5억 목포시가 긴급하게 그 지원해주는 그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파업이 결국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노조가 파업했는데 회사가 뒤에서 웃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차원 여격이 그렇죠. 네, 네. 시민 입장으로 이거 들으면 정말 그렇게까지 좀 화가 나는 내용 아닌가. 그리고 노조원들을 이용하는 느낌. 좋은 노선, 나쁜 노선. 그러니까 좋은 노선, 운전하기 편한 노선에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님들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기사님들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기사님들이 목포 시민이니까 또 여러 대안들의 관심이 누구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으셨다고요? 네, 그 부분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준공영제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준공영제는 또다시 업체의 배를 불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기사님들이 사측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회사를 경영을 해서 적자 나는 부분 보조를 받는 것이 준공영제인데 이 사태를 만든 그분들에게 운행원가 보상제나 준공영제는 다시 그분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목포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면 좀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한 5년 장기적으로 좀 놓고 네.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여인도 의원님부터 좀 언급하실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의당에서 네. 그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한 75% 정도가 완전 공영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75%. 네, 하시고 계시고 네. 현행처럼 준공영제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12%입니다. 방금 기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어제 기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운전 노동자분들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도 전부 다 공영제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공영제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제가 답이다. 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에서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최근 한 달간의 이 휴업 사태를 통해서 목포 시민들이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실질적으로 준공영제가 뭔지 완전 공영제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공영제가 뭐고 완전 공영제가 뭔지 공부하고 있죠. 열공 중입니다. 그렇죠. 목포가 그래서 목포 지금. 시민들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시내버스에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한 달에 1년에 83억 정도 지원되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참에 목포시가 운영도 함께 해버리면 오히려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한꺼번에 보장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목포시나 목포시 의회의 어떤 비난의 화살은 없을까요? 강성희 의원님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네. 이걸 검증을 못하고 계속 힘들다고 하면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으로만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한계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 게 또 시민들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여인도 의원님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중요하죠 지금. 네,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과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부정적인 어떤 질문을 측면에서?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월권 행위를 한 거거든요. 공론화위원회는 휴업 사태를 바로 잡아라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공론화위원회는 휴업 그 이후에 퇴원 유지 대안을 연구해라. 이후에, 그렇죠. 대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질문을 하고 시민들의 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중론을 모아라라고 한 건데 마치 본인들이 이 휴업 사태를 해결할 것처럼 해결자로 재정 지원, 나서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런 모습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이제 목포시가 그 버스와 관련된 영역을 맡겼잖아요. 올해 12월까지 영역을 맡겼는데 네네. 그 과업지 시설을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회의부터 절차 설계, 토론 운영, 결과 발표의 이러한 전 과정을 이 영업업체가 설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이 영업업체의 결과를 승인하는 어떤 거수기 역할에 머물 수도 있지 않냐. 우려. 예, 그런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뒤로 목포시가 숨어가지고 그렇게 권고해주면 그래 우리 지원해주는 네네. 어떤 명분을 그렇죠. 찾는 부분도 네네. 있지 않았나 네네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이거 이제 쭉 또 사안 다룰 거니까요. 두 번째 사안으로 좀 넘어가죠. 자 사막도 유원지 조성 사업 얘긴데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희 의원님. 예, 지난 25일 날 5월 25일 평화누리 유원지 이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했어요. 6월 4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네, 네. 모집을 하면 그다음에 심사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네. 사업자 제안을 받은 걸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게 목포시의 스케줄입니다. 네. 어떤 취지로 갑자기 그 안이 나왔을까요?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이 명분입니다요. 체류형 관광객 유치. 예. 네.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현재 사막도의 포장마차촌에서 이 성광조선까지 한 1,200m 정도 되는데 네. 여기 무량장 전체를 유원지 부지로 확정하고 바로 무량장 부두 앞에 바다 또 한 2만 8천 평을 공유 수면이죠. 네. 역시 유원지 부지로 같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텔 등을 넣겠다는 겁니다. 네, 네. 당초 그 사막도와 관련해서는 보거나 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안들이 여인도 의원님 있지 않았나요? 네. 그 이번에 뭐 사막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기가 이제 목포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유원지 만든다는 것이 뭐 크게 문제될 뭐 건 문제될 없는 건 것 없죠. 같은데. 문제는 그곳에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호텔이 건데. 지금 포인트입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사막도 조성 사업의 핵심은 원래 핵심은 대사막도, 중사막도, 소사막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가 애초에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고 현실적인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현재의 모습이었는데 실상 거기에 그 김대중 기념관 들어서는 것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왜 그 시민 공원 사업 만들어 놓고 건물만 막 거기다 짓냐 이런 문제들, 그랬습니다. 네, 네. 문제도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목포시의 어떤 경제를 선도했던 뭐 대한제분이라든가 수십 년간 목포 경제 축을 담당했던 그 기업들 그 이전시켜 가면서까지 네. 그 사막도를 복원했는데 복원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연 호텔이 그곳에 들어서는 게 애초에 사막도의 복원의 취지나 여기에 봤을 때 맞냐 그렇지 않냐 이런 지금 논쟁이 지금 계속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이게 그 없었죠. 왜 이게 갑자기 나온 걸까요? 아니면 미리 갑자기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맞냐면 대반동 뒤편 어민동산 아래 유원지 부지가 네. 지정해놓고 30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그 유원지 부지에다가 호텔 등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들어 놓은 유원지는 방치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현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네. 계획에도 없던 사막도 공원 안에다가 유원지 도시계획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유원지 도시계획을 집어넣는 그 순간 이미
어떤 의미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의미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왜냐하면 없는 행위가 특급 호텔이나 이런 것은 유원지 같은 부지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상업지역이나 아하. 일반 공원 쪽이 어떻게 그게 들어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아하 프로그램이 있구나. 네. 저는 또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예를 들면 사막도 같은 공간에 호텔 사업자가 본인이 그러한 어떤 조성을 해놓고 같이 들어온다라면 또 네. 이야기가 다를 건데 이미 목포시가 거기에 수천억 원을 투여해서 조성한 기본 이 공원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숟가락만 하나 달랑 들고 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네. 작년에 이미 목포시가 MOU 체결한 게 있어요. 장자도에 네. 그 370객실의 발표했죠. 해상 네, 리조트를 네, 네.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지금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고 안 됐나요? 예, 아니요.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시민들 MOU가 사실은 MOU 체결하면 마치 곧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안 해도 그렇죠. 문제 없는. 그렇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네, MOU는 예. 어찌됐든 그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느닷없이 그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아하. 또 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듣기로는 하당에 또 570석 객실 규모의 호텔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건 목포시하고 무관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에 체리온 관광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목포시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만 무성하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네. 사막도에 이런 호텔을 이렇게 사막도의 기본 계획 시설까지 변경하면서 지을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라면은 구미가 당기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오리지널. 왜 그러냐면 사막도가 17만 평인데 네. 일부만 제외하고 거의 95% 이상이 다 국공유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공유수면은 해수부 땅이니까 네. 절에만 임대료 조금만 내면 쓰면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무량장은 또 국가 땅이니까 이야기해서 싸게 네. 공시가로 사면 되니까 세상에 호텔 짓는데 이렇게 좋은 값싸고 그 전망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전망도 멋지죠. 아니 그걸 보고 다 달려들겠죠. 그런 어떤 계획을 그리고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막도가 시민의 사막도가 아니라 호텔 투숙객의 사막도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사막도 보건화 사업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네. 2000년에 보건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21년 동안 보건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1년 동안 1,399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이 들어갔네요. 거기에 750억 원 이상이 보상비로 들어갔어요. 네. 다 이렇게 국공유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갑자기 아하, 민간업자한테 그걸 유원지로 내주겠다. 도시계획을 바꾼 것 자체가 이상하다. 저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사막도 유원지 조성 사업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그리고 김대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